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인영입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22번째 인스타라방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되네요. 오늘 뭐 아이스 브레이킹 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이제 가끔 하고 다니는 사람 운전자 입장으로서 이제 5030이라고 하시면 이제 아실까요? 그 이제 얼마 안 됐죠? 50km하고 그다음에 30km 요 사이로 다녀라라는 법이 있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분들이 다니셨는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저는 진짜 거의 욕 나왔거든요. 거의 50km, 30km면 거의 열심히 빨리 뛰시면 30km고요. 거짓말 좀 더 못해서 정말 50km면 정말 자동차를 왜 타고 다니는지 자전거 타고 다니지 뭐 거의 그 정도 속도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예전처럼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곳은 60km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아직도 뭐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조금 속력을 좀 줄여서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곳은 이제 적정 수준으로 속도 제한을 규제를 두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성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 그 60 정도로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50은 좀 너무 낮은 것 같긴 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50이 얼마나 낮은 속도인지 이렇게 가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달릴 때 네. 평균 속도가 한 11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빨리 달렸을 때가 한 14, 15 되게 빨리 제일 빨리 달렸다 할 때가 그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그거 없이 제 에너지로 달리는 게 그건데 진짜. 기름을 써서 운전을 하는 차가 그 정도면 진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막히면 막힌다라고 못 가서 속력이 줄고 차가 맞아요. 뚫려 있으면 카메라 때문에 속도 제한 때문에 그 정도도 못 가고 차라리 요즘엔 전기 자전거 제가 어저께 전기 자전거 탔거든요. 전기 자전거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충전은 어떻게 집에서 아니 빌렸습니다. 빌려갖고 한번 전기 자전거 한번 테스트해 보자라는 생각에 아. 가갖고 한강 쪽으로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탔는데 와. 그럼 찰지를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여해 주는 곳에서 차지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아니 그다음에 얼마나 써요, 잠깐만 그거를? 빌려서 1시간 정도 빌려서 탔습니다. 네, 돈 내고.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예요, 여러분도 그게? 시간당 한 6천 원 정도 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프라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 혹시라도 안 타보신 분들은 차이가 네. 없어요? 그냥 저 따릉이 보통 타거든요. 네. 보통 따릉이랑은 거의 다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보통 자출이라고 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네. 근데 자전거 타고 웬만한 거리는 괜찮으시면 출근하시는 게 매우 좋을 수도 있다. 그 전기 자전거라면 네, 왕복 한 2, 30km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기 자전거가 엄청나게 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번 타보고 느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도로가 조금 그렇죠. 불만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게 왜냐면 저는 제가 자전거는 안 타지만 네. 옛날에 그 유모차 밀 때 왜 네. 이렇게 턱이 많고 온갖 주차 맞습니다. 다 거기다 해놓으셔서 결국에 그걸 피해 가려면 일이 더 많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되게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자전거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나아졌나요?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되게 잘 되어 발전되긴 있고 했지만. 그래서 뭐 되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자전거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5030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잘 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말아라 이게 저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기도 있고 또 나중에는 영국하고 미국의 여러 가지 표현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여기서 운전하시다 보면 이 법 규제의 그런 방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해도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법적으로 무슨 얘기가 없으면 그냥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한국은 비보호 좌회전이면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져 있고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유턴이 된다라고 써져 있고요. 안 되는 곳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리고 유턴도 디폴트가 유턴이 다 됩니다. 유턴이 안 되는 곳은 유턴이 안 된다고 써져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규제라든지 뭐 약간 뭐 그런 교통 그리고 스타트업에 관한 규제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타다라는 거 관련돼 갖고 또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일단 한국과 미국과의 차이점 어떤 게 좋다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우리나라는 또 그게 있어요. 유도리라는 게 있어요. 아 있죠. 그래서 안 된다고는 했지만 앞에서 차 안 오잖아요. 뭐 이런 거. 그쵸. 차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면 해도 되잖아요. 약간 이걸 우기는 그게 있고 그랬을 경우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맞습니다.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다 되되 안 된다고 써 있잖아. 네, 그렇죠. 이러면 이건 훨씬 네. 그 벌을 할 말이 없게끔 네. 본인이 안 지킨 걸 자기가 아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봐주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면이 어느 좀 정도 아직까지 많은 유도리는 있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장단점이 있다라는 점. 하고 일단 뭐 아이스브레이크는 뭐 자동차, 뭐 법규 미국과 한국과 약간 다른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봤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짧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뛰면서 달리기 일어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running or learning 말씀드리죠. running은 뛰는 거고요. learning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running or learning. 한국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발음이 비슷하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외국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원어민이 들으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 지금 상황은 제가 잠깐 써온 거는 한국 분들하고 이제 외국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외국 분들은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컨버세이션을 이니시에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딱 가서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을 엄청 잘 겁니다.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거의 무슨 진짜 너무 약간 좀 이상한 잡상인 아닌가 정도로 다가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미국 분들은 생각보다 그래서 뭐 술집이나 아니면 뭐 어디 가나 해도 이렇게 가갖고 처음에 컨버세이션을 이니시에이션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막 뛰고 있는데 매일 아침 뛰시는 분인데 처음 뵀거나 아니면 여러 번 얼굴은 좀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 언제 뛰니까 우리 같이 뛸래? 라고 물어보시는 이런 거를 짧게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읽어드리고 뜻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쌤.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too. We run from the Banpo Bridge to Itaewon at 5 a.m. every morning.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join. Sounds good. I'm not a morning person, but I would love to join. Terrific. I will see you tomorrow then. Sure, I will see you tomorrow.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죠. 저번 주 거보다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뭐 거의 대부분 다 아시지만 여러 가지 유용한 표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방쌤이 Good morning. 여러분 저도 당연히 굿모닝 하는데 굿모닝 하면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굿모닝 to you, to라고 하면 너에게도 굿모닝이야 라는 겁니다. 한국말로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도 굿모닝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꼭 굿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morning 하셔도 그 굿모닝이라고 들어요. 그런 다음에 we run from the Banpo Bridge to Itaewon at 5 a.m. every morning. 이거 어떤 뜻인가요? 네, 이거는 매일 아침 5시에 그 반포대교부터 이태원까지 우리 이렇게 계속 뛰잖아. 그다음에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join. 네가 와서 뛰어도 뭐 나는 전 이런- 상관없어 정도 뭐 좋습니다. 같이 뛰면 와주 어때? 뭐 이런 예, 식으로. 그 정도 느낌입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랬고 이 영어하고 한국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이 정관사 엄청 어려워하십니다. 뭐 저도 저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룰은 있습니다. 그게 딱 룰을 외우고 계셔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약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40% 정도는 다 케바케고 느낌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를 어를 쓰고 어떤 때 덜을 쓰는 게 두 개 다 맞을 때가 있거든요. 단지 뜻만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두 개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따라서 어를 쓰면 이런 뜻이 되고 더를 쓰면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30-40%를 어떤 룰 하나로서 딱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시면 얘기가 깁니다. 룰을 하나 못 알려드리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그분들도 룰이 한 5-70% 정도밖에 커버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40%는 그 뜻을 알고 해석을 해야 그 안에서 the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긴 좀 그나마 쉽습니다. We run from the Banpo Bridge.
보통 VG 앞에는 거의 대부분이 the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뭐 안 붙을 때도 있는 거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붙기 때문에 그냥 the 반포 bridge라고 알려두시면 되고요. to 이태원 from A to B 많이 아시죠? A부터 B까지 반포 bridge to 이태원. 그럼 뭐 이태원 앞에는 the가 왜 안 붙어? 그냥 안 붙습니다.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안 붙어요. 그래서 지역에는 안 붙고 브리지 앞에는 붙어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겁니다. At 5 a.m. every morning. 매일 아침 5시에. 이렇게 돼서 뜻이 우리 매일 아침 5시 새벽 5시에 반포 브리지에서 반포 대교에서 이태원까지 계속 뛰어. 아까 방쌤이 이야기하신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join. 와서 너 괜찮으면 같이 뛸래? 이렇게 됩니다. 그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 한 리버 같이 그렇게 큰 강을 건너는 단순한 쬐끄만 다리가 아니라 대교 정도가 되는 걸 브릿지라고 많이 쓴다는 거. 그러면 다른 뭐 성수 뭐 이런 그 많은 애들도 다 똑같이 브릿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더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sounds good. 제가 그렇죠. 그거 괜찮은데? I'm not a morning person.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I'm not a morning person 그러면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닌 거야. 이렇게 그냥 직역하셔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뭐 미라클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좀 어리버리한 스타일이면 나는 I am not a morning person라고 하면 나 아침에서 일어나서 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But I love to join. 나 아침형 인간은 아닌데 그래도 나 한번 가서 같이 조인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진이 방쌤이 terrific 그러면 흔하게 뭐 good, 뭐 awesome, 뭐 nice, 뭐 별의별 거 좋은 건 다 쓸 수 있는데 terrific은 특히 조금 더 좋을 때, 약간 강조할 때 그럴 때 잘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I will see you tomorrow then. 그러면 내일 봅시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래서 그다음 제가 sure, I will see you tomorrow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I will see you tomorrow는 똑같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겠고요. 제가 처음부터 방쌤이랑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쌤이 먼저 시작하시죠. 네.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too. We run from the Banpo Bridge to Itaewon at 5 a.m. every morning.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join. Sounds good. I am not a morning person, but I would love to join. Terrific. I'll see you tomorrow then. Sure, I will see you then. 아니면 I will see you tomorrow. 보통 미국에서 가시면 보통 서부 쪽이나 아니면 뭐 동부 쪽이라도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스페니쉬 서바나어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서바나어가 뭐 굉장히 간단한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 서바나어들 스페니쉬들이 많기 때문에 I will see you tomorrow라고 하는 것도 가끔 가다가는 만약에 see you 마니아나라고 하면 마니아나라는 게 tomorrow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짧은 서바나어 스페니쉬들은 영어에 섞여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마니아나가 뭐지? 이게 다 스페니쉬야. 그래서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uno, dos, tres, 뭐 1, 2, 3 아니면 뭐 타코벨 같은 데 가서도 뭐 이런 왜냐면 멕시칸 음식도 굉장히 그런 것들 오더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바나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영어도 있지만 중간중간 짧은 쉬운 단어들은 서바나어로도 같이 쓰신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또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과 미국 차이점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영국 쪽과 미국 쪽 혹시 쓰는 단어라든지 느낌들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집 안에서 그 각각의 방을 부르는 이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거실을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 이름이 아니라 라운지예요. 라운지요? 왠지 왜 호텔이나 이렇게 되게 큰 건물에 가서 1층에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거실을 부를 때도 라운지라고 써요. 저희는 뭐 당연히 다 리빙룸이죠. 그냥 안에서 리빙룸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도 리빙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거실, 리빙룸 많이 하시니까 뭐 미국에서는 그냥 리빙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운지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보통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라운지가 1층에 있는 건데 영국에서는 그 1층 자체도 또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부르지 퍼스트 플로어라고 안 부른다는 점. 그래서 그라운드 플로어 위에 있는 2층이 퍼스트 플로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커버 약간 네, 했었죠 저희가. 예, 뭐 말씀드렸긴 했는데요. 그때도 약간 되돌리자면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리빙룸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할 때도 했지만 이제 미국은 어디 이제 처음에 뭐 유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살러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민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갔을 때 살 곳을 고르잖아요. 그럴 때 아파트 같은 데 보통 렌트를 하시거나 집을 렌트를 하실 텐데 이제 그럴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이제 리빙룸도 당연히 리빙룸이지만 보통 안에 방이 없고 그냥 딱 한 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원룸 같은 한국의 원룸을 이제 미국은 원룸이라고 안 하고 미국은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튜디오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원룸에 다 때려 넣어 있는 겁니다. 이게 벽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게 스튜디오. 그 다음에 정말로 원 bedroom, one bath 이렇게 두 개를 나눕니다. 베드룸이 몇 개고 그 다음에 bath가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그렇게 다 그 위로부터는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one bedroom, one bath라고 하면 방 하나에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뭐 two bedroom, one bath 그러면 방은 두 개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 근데 보통은 가끔가다 근데 two bedroom and 1.5 bathroom 그러면은 이게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보통 미국에서 one bathroom이라 그러면 욕조가 있는 큰 곳을 얘기를 하고요. 0.5는 욕조가 없는데 그냥 세면대 있고 화장실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0.5 정도로 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욕통도 텁이라고 똑같이 쓰죠? bathtub이라고 합니다. bathtub. 그냥 텁이라고 영국에서는 하기도 하고 뭐 바스톱 그러니까 발음도 약간 틀리긴 한데 베스트라고 안 하는 거는 바스라고 해요. 바스라는 지역도 있지만 바스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은 그냥 이제 안에서 욕조에 들어가고 그렇게 누워서 있는 그 욕조를 bathtub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면 영국에서는 그 목욕통이 있는 그 화장실이라 그게 없는 그냥 일반 화장실을 따로 얘기를 해서 통이 없는 곳은 그냥 토일렛이라고 부르고 그 있는 곳은 bathroom이라고 부르고. 화장실은 저희 뭐 미국에서는 당연히 뭐 restroom 뭐 근데 보통 restroom, bathroom 그러면은 뭐 토일렛 뭐 다 뭐 비슷한데 뭐 어떻게 틀린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게 혹시 식당에 가셔서 화장실을 찾는다라고 하면 bathroom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냥 보통 restroom 아니면 토일렛 여기에서 두 개를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공공 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데서 부르는 거라서 보통 뭐 public toilet 아니면 뭐 restroom이 제일 흔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죠. 뭐 men's room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 붙여서 men's room, 뭐 ladies room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손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붙는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동차 맨 앞에 그 우리나라 말로 범퍼라고 하는 그걸 boot이라고 해요. B-O-T라고 해서 boot. 이게 영국에서는 그 범퍼를 가리키는. 그래서 보통 왜 사고 나거나 했다고 이렇게 봤는데 티 하나도 안 나고 여기 이 범퍼 괜찮네 할 때 그 범퍼에 그걸 boot라고 영국에서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말 그대로 범퍼입니다. 범퍼. 근데 범퍼가 이제 저희가 아는 그 범퍼잖아요. 범퍼. 이런 범퍼를 어디서 또 들으시냐 하면 보통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막 정말 트래픽 잼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 bumper to bumper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bumper to bumper 트래픽이라는 게 정말 범퍼가 맞닿을 만큼 앞뒤 범퍼가 맞닿을 만큼 차들이 촘촘하게 계속 있는 트래픽 정도. 그래서 이 bumper to bumper라 그러면 차가 정말 많이 밀리는구나. 그냥 정말 촘촘히 들어있어서 막 그 정도의 느낌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범퍼하고 저 앞에 있는 차 범퍼랑 거의 붙을 만큼이란 정도로 오래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뉴스에서 만약에 많이 들으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도 교통방송 많이 하잖아요. 교통방송 할 때 들으시는 게 이제 범퍼 투 범퍼 트래픽 아니 트래픽 잼 이런 영어를 많이 들으실 테고 그리고 보통 교통방송에서 보통 어디 사고 났어요. 어디 가벼운 뭐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가볍게 뭐 사고가 나서 밀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미국 그 뉴스를 들으시면 이게 fender bender라는 이제 거를 많이 들으십니다. 이게 보통 한국에서 이제 휀다 이러시잖아요. 어르신분들이 휀다.
프렌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프렌다 옛날에 저희 어디서 들으셨어요?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쓰시니까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원래는 앞에 자동차의 양쪽에 있는 그 fender라는 이제 영어 표현이거든요. 그 fender가 약간 구부러질 만큼 접촉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 고유명사화처럼 클리넥스처럼 되어버려서 그게 fender bender. 그러니까 fender가 밴드 조금 구겨질 정도의 뭐 접촉 사고다라고 해서 교통방송 미국 거 들으시면 fender bender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시니까요. 도대체 fender bender는 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접촉 사고 정도의 느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일단은 고기 영어가 영어 이제 영국식 미국식 뭐 이런 거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인스타에서 복습을 하는데 복습 이제 뭐 하는지 좋을지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중간에 잠깐 항상 매주 동안 매주에 제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코테이션 좋은 이야기들 가져오는데 저번 주에는 뭐 했냐면요. If there's no struggle, there's no progress. 말씀드렸죠. 복습하자면 if 만약에 there's no struggle 만약에 약간 고통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겨야 되는 struggle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런 게 없다면 there's no progress 발전도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뭐 고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에 대한 발전도 없다라는 그런 코테이션 가져와 봤고요. 이번 주에는 Take the high road라는 게 있습니다. Take the high road. 이게 어디서 사람분들이 많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그 예전에 오바마 분의 그 미시스 오바마 그 first lady죠. 여자분께서 when they go low, we take the high road 이런 다른 사람들이 정말 뭐 약간 뭐 약간 아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별로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행실이나 좋지 않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고귀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상적인 그리고 좀 뭔가 그런 뭐 마음가짐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코테이션을 어디서 많이 쓰시냐 하면 가끔 뉴스에 저번 주인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의 죽방을 알렸지 않습니까? 이게 죽방을 알리고 나서 크리스 락이 참고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크리스 락이 he took the high road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아요. he took the high road 맞고 나서도 자기는 신사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면서 거기서 화내지 않고 뭐 이렇게 일 처리를 했다라고 할 때 take the high ro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테이션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톨러런스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take the high road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는 어떤 거 이제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고 있죠, 저희가? 네, 지금 현재 복습을 할 만한 내용 중에 이번에는 특히 이제 길에 대해서 알려드린 것들을 좋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길. 네, 왜냐하면 길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서 뭐 path도 있고 뭐 street도 있고 뭐 crosswalk도 있고 아니면 그냥 road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way도 있고 그게 많은데 그걸 어디다 내가 그걸 적절하게 넣는 게 제대로 맞는 건가 이제 이걸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더니 제대로 나눠놓은 것 같아서 훨씬 이제 기억하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뭐가 다른가요? 뭐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기도 하고 그리고 차가 더 많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D 같은 경우는 거의 차는 못 다니고 그 폭 자체가 차가 딱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가 들어가기엔 약간 부족한 정도로 되게 좁고 보통은 대로변이 아닌 건물 뒤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엘리라고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그런 건 골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크로스워크라고 해서 이건 사실 영국 영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흔하게 크로스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영어이지만 그걸 더 많이들 쓰셔서 그렇게 알려드린 거고 보통 이게 약간 얼룩말 같이 생겼잖아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그래서 영국 친구들은 이거를 지브라 섹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비틀즈가 걷는 그 지브라 섹션이 되게 유명한 게 네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 바로 거기가 딱 횡단보도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부르고 대신
그런 크로스워크가 아닌 데를 그냥 휙 지나가는 무단 횡단인 경우에는 jaywalk이라고 잘 쓰고. 찾으시는 동안 제가 요즘에 혹시라도 못 가셨으면은 체리 블러썸 벚꽃입니다. 체리 블러썸 영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 혹시 벚꽃 보시러 가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봤는데 거의 끝물입니다.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혹시 비올 거라서 더 많이 예, 떨어질 거예요. 한번 만약에 비가 오면 다 우수수 떨어지지 않을까. 꼭 만약에 오늘 점심이라도 아니면 오늘 퇴근하시고라도 만약에 좀 일찍 퇴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는 게 어떠실까. 거의 끝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어저께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사하게 폈었는데 이제는 약간 색깔이 그러지는 맞습니다. 그렇게 스펠링을 합니다. 체리 블러썸 이렇게 스펠링. 우리가 먹는 그 체리 거기에다가 이제 네. 블로썸이란 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색깔이 뭐 어마무시하게 진짜 봤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네. 달리기 할 때도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없던 단어인데 꽃비라고 얘기들을 많이 꽃비. 하시더라고요. 예, 벚꽃비. 왜냐면 이제 꽃 그 잎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마치 눈처럼 떨어지니까 너무 예뻐서 거의 뭐 영화죠. 아침에 네. 달릴 때도 이제 걔네들이 촤 이렇게 아. 하면 예, 이뻐요 진짜. 그리고 장난 아니죠. 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눈처럼 예쁘게 쌓여 있어서 그것도 예쁘고. 자 이제 제가 주접 떨면서 시간 때웠으니까 다음에 뭔가 있나요? 다음은 이제 음식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음식. 네. 나 음식 포장. 네. 네. 포장을 그 포장이라는 생각만으로 생각을 하면 자꾸 단어가 랩이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다들 이제 랩업 아니면 랩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명한 그것도 그래서 랩인 건데 그렇게 포장 좀 해주실래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포장이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서 드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도 랩이란 단어 상관없이 here or to go 이것만 딱 아셔도 네.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거야 아니면 가지고 갈 거야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here or to go 요것만 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물어볼 때도 그렇게 물어볼 거고 그러면 그때 내가 여기 있을 거면 here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or to go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요새는 여기 있을 때는 뭐 매장 내 컵을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굳이 많이 안 물어보는 지역에서도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모든 매장에서 아마 다 물어볼 거예요. 매장 컵을 쓸지 아닐지를 결정하려면 있을지 갈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들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미국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가고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고 그러면은 갑자기 it's for here or to go. It's for here 그러면 여기를 위해서 직역으로 그렇게 되겠죠. 나 안에서 먹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It's for here or to go. 나 가져갈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보통 저희가 뭐 다 뭐 dine in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dine in, D-I-N-E 그다음에 in, dine in. dine이라는 게 먹다라는 거잖아요. 안에서 먹다가 dine in only라 그러면은 take out은 안 되는 곳입니다. dine in은 그냥 안에서 먹는 것만 되고 take out은 가져 나가는 거 말 그대로.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먹다가 저희가 보통 남겨진 거 가지고 싸가지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박스 달라 그럴 때는 경우에게를 take out box, take out 박스를 해갖고 내가 가져갈 건데 이렇게 가져가는 거 박스를 달라 그래도 괜찮으시니까요. 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더기백이라고도 쓰실 수 예, 있겠죠? 더기백인데 요즘은 좀 덜 씁니다. 이 언어라는 게 항상 이게 좀 맞아요. 바뀌는 거라서 더기백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로 말 그대로 덕을 위해서 우리 강아지를 집에 위해서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take out 박스라고 얘기를 하셔도 요즘에는 다 알아들으시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for here라고 하셨는데 for here 쓰셔도 되고 그냥 here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걸 위해서라는 것 때문에 for가 붙는 거라서 for here or to go 하시거나 그냥 here or to go 하시거나 네. 둘 중에 하나 편하신 거 쓰시면 되고. 제가 아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른 점 중에 또 다른 게 하나가 한국하고 이제 좀 미국하고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나 뭐 이런 규율들 같은 것 중에 뉴스들 같은 거 보시면 가끔가다가 듣는 것 중에 punitive damage라는 게 있어요. punitive damage 이게 punitive damage라 그러면 약간 뉴스에서나 들을 만한 건데요. 이 한국말로 하면 징벌적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 징벌적 배상이 어떤 거냐면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갖고 요즘에 뭐 말도 많고 탈등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그 소송에 관해서 네가 이만큼 손해를 받았으니까 돈을 주던지 아니면 뭐 어떤 보상을 해주겠죠. 근데 한국은 보상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비슷한 소송을 제가 걸어갖고 만약에 제가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징벌적 보상 제도가 있어갖고 그냥 하나의 회사를 그냥 심하면 날려버릴 정도로 보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 케이스가 크면 이게 왜냐하면 징벌적 보상이라는 게 너 잘못했으니까 괘씸하니까 네가 실제적으로 뭐 일으킨 데미지는 한 3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한 100 정도 해갖고 300억 정도 내야 될 걸. 한국에는 이 징벌적 보상 제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잘못을 좀 해도 보상이 뭐 5천만 원, 뭐 1억, 2억 이런 데서 끝나는 경우 뉴스에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징벌적 보상 제도가 장단점도 있지만 기업에게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짓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뭐 현대기아차도 저도 좋아합니다만 만약에 현대기아차에 결함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는 결함 한번 생기면 리콜하고 난 다음에 난리도 아니죠.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싸그리 다 리콜하라 그러고 징벌적 배상 한번 때리면 정말 휘청휘청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거든요. 한국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 있다는 점, punitive damage 뉴스에서 들을 때 징벌적 배상 제도가 좀 다르다는 점 요거 좀 알아두시면 그렇습니다. 뭐 다음 거 뭐 있나요? 다음 거는 제가 발음에 대한 거. 발음. 네. 발음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쉽다 어렵다 뭐 발음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pronunciation 그다음에 easy, difficult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해서 많이들 쓰시고 사실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발음하기가 되게 불편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뭐 간장 공장 뭐 이거 하듯이 영어로도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는 발음들 그런 얘기 잘 할 때 roll off라고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안에서 잘 굴러나오는 표현인지 아닌지를 하려고 roll off the tongue 그래서 혀에서 잘 굴러가는 발음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할 때 이건 괜찮아요. 그럴 때는 roll off the tongue이고 아닐 때는 이제 앞에 not 붙여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 중에 한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뭐 간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뭐 어디 새창살 상살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미국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tongue twister라고 하거든요. tongue twister. tongue이 안에 있는 혀잖아요. 트위스트가 꼬다라는 거잖아요. 트위스터라고 그러면 그걸 꼬는 것,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er를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트위스터. 뭘 트위스트를 하긴 하는데 어떤 걸? tongue. 이 혀를 꼬는, 혀를 굉장히 꼬게 만드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tongue twiste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tongue twister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뭐 big blue blood, blue blood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발음 안 되는데 이런 것들 B자로 시작했고 라임으로 되는 것들, 발음하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 모아서 연습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뭐 주로 비슷한 발음 몰아놓으니까 뭐 CH 발음 몰아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B 아니면 BR 같은 거 모아놓거나 이런 것들 잘 하시죠. 그래서 시간 옆에서 뭐 여러 가지 잡담해봤습니다. 뭐 징벌적 배상 얘기도 해봤고 이제 뭐 텅 트위스터 이야기도 해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MR을 틀고 저는 잠깐 바깥에 나가서 있다 오는 비를 맞고 오는. 아유 뭐 제가 뭐 방쌤 뭐 어련히 잘 하시겠죠 노래 제가 옆에서 뭐 듣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양보하는 걸로 카메라 약간 왼쪽으로 하고요. 저는 소개 잠깐 하면서 뭐 어떤 노래인지 어떤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사도 아까 이제 예고해서 알려드렸는데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찬송가 쪽으로도 잘 불리고 하는 표현이고 가사가 뭐 그전에도 많이 다들 들어보시고 하셨겠지만 진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만 들으셨을 때도 진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사여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끔 흥얼거리기도 하는 곡입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라방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폭발은 안 됐고 확실히 MR은 안 끊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자고요 제이피님. 아닙니다. 샘프라님한테 양보드리겠습니다. 저 대신에 많이 2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도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랑 그런 네. 표현들이 많아서 좀 알아볼까요? 네. 어떤 것? 맨 처음 가사가 When I'm down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되게 힘들고 이럴 때라는 얘기를 할 때 When I feel difficult 아니면 When I am depressed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냥 be down이라는 요거 하나만 갖고도 내가 그 일반치에서 그거보다 내려간 거니까 내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했을 때도 be down이라는 표현. 그래서 Today I'm a bit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조금 힘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weary라는 단어도 약간 그렇게 힘이 조금 들고 지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다운됐을 때 쓰실 수 있는 표현. 다운도 있지만 다운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뭐 I am so up이라고 그러면 up이냐? 근데 up이라는 얘기는 잘 안 쓰고요. 보통 up보다 더 위에 있는 hyper라고 합니다. hyper. 보통 저희가 말 그대로 하이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거죠. She's so hyper 이러면은 아니면 I am so hyped up 이렇게 얘기하면 나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완전히 막 업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까다롭거나 이런 괴로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통은 뭐 problem보다는 조금 더 trouble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애들이 온다 그럴 때예요. 그래서 trouble come이라고 할 때는 내가 만나는 거지만 걔네들이 온다라고 잘 써요. 그래서 trouble come 이렇게 잘 쓰고 그리고 걔네들이 당연히 왔으니까 내 마음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my heart burdened. 그래서 내 마음이 약간 그 부담으로 짐지워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쓸 때도 heart burdened라고 잘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until이라는 표현 때문에 알려드릴 건 어떤 분들이 이제 by하고 until하고 막 이게 약간 헷갈리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until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지속적인 거일 때 until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고서를 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과제를 마감하거나 이런 거는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럴 때는 한 방에 딱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때는 by를 쓰고 until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를 참거나 해서 그게 계속 지속성이 있을 때 그때는 뭐뭐 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쓸 때 until을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라는 표현이라서 until을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raise me up에서의 raise는 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rise 같은 경우는 뭐뭐를 올리는 게 아니라 걔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뜨는 거는 raise가 아니라 rise인 이유가 누가 올리는 게 아니라 걔가 그냥 올라가는 거. 뭐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그래서 sun 같은 경우는 rise인 거고 you raise me up은 그 you라는 대상이 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raise인데 거기다가 raise me up이니까 그냥 올려준다기보다 조금 더 많이 기대치보다 조금 더 많이 그렇게 올려주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를 올린다는 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렇게 feel down이고 그래서 그렇게 깔아앉아 있고 힘든 상태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탠드업 정도로 나를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올려주는 일으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줘서 결국에는 stormy sea가 이렇게 폭풍 불고 막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면 가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당신이 그렇게 나를 일으켜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When I'm on your shoulder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왜 짐을 진다고 할 때 어깨에 짐을 지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 어깨라는 게 일종의 어떤 게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when I'm on your shoulder라고 하면 내가 기대에 있는 거예요. 그 어깨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기댔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받쳐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라고 해서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 뭐가 있을까요?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늘 항상 얘기드렸지만 노래들 들으시면서 제가 외우기가 쉽다라는 게요. 어쩔 수 없이 싫으나 좋으나 어떤 표현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절대적인 양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뭐 자연적으로 여기서 영어를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시니까 당연히 주위에서 영어를 쓰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요.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이제 노래들 같은 경우에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흥얼거리시면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쉽게 접근하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점 좋아서 또 강쌤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고요. 오늘 여기서는 딱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어떤 거 그러니까 있어요?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때 I'm down. I am down. 하나만 네, 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I am down 플러스 I am so hyped up 뭐 이런 것도 들어주시면 하시면 같이 되겠죠. 예, 너무 다운되거나 이럴 때는 I am so down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I am so hyped up 아니면 I am so hyper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쟤는 왜 맨날 저렇게 기분이 다운이야? 뭐 이런 얘기할 때 she's all the time down.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 보통 hyped up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 보고 얘기할 때도 보통 아이들이 보통 자라날 때 조그만 아이들한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설탕 같은 거 많이 먹이면 이게 갑자기 애들이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오면서 막 애들이 막 장난 아니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뭐 저도 제 친구들 애기들이나 보게 되면 그럼 그걸 영어로는 sugar high라고 부릅니다. sugar가 말 그대로 설탕이잖아요. sugar high라고 그러면 슈거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하이가 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성분이 올라가. 네, 저희가 얘기하는 뭐 레드불 먹으면 갑자기 바짝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요.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런저런 뻘 얘기였습니다. 벌써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는 사이에 노래도 듣고 감사합니다. 칭찬. 하는 사이에 벌써 12시 50분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점심 다 드셨을 테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점심 좀 늦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점심 시작 하실 수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죠.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